예, 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학부관리 오늘 모의고사 시험 잘 치르셨죠? 자, 우리 해설 답안 잠깐 볼까요? 해설 답안. 예, 첫 번째 문제가 인적자원 계획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우리 박경규 교수님 교재 기준으로 해서 미규출된 부분만 좀 이제 끄집어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기술 발전, 특히 하이테크 도입이 가져다주는 직무구조 변화, 직무작용 요건의 변화에 대한 6가지 가설을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6가지 가설을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뭐 한번 이제 문제를 본 김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가로치기, 하이테크 기술의 도입에 의한 결과 변수, 직무작용 요건 변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술 발전, 직무 요건 변화. 기술이 발전될수록 배워야 될 것은 많다. 직무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상향가설이 되겠죠. 상향가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전부 키오스크와 같이 기계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직무작용 요건은 그렇지가 않다. 필요한 기술은 더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견해도 있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다 혼합하다 보면 결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현상 유지 가설로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거 다 짬뽕한 거. 자, 처음에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높은 기술, 직무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굉장히 점점 더 급증을 하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 다시 모든 것을 첨단 기술로 대체하기 때문에 필요한 직무 작용 요건은 하향할 것이다. 그래서 혼합 가설. 이렇게 제시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네 가지 됐죠? 4가지. 다시 이제 여기로 와서 또 따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양극화 가설이 있어요. 양극화 가설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모든 기계를 대체한다. 그러면 생산지 직종이 다 구조 조정되거나 아니면 기계를 관리 감독하거나 이렇죠. 그래서 여긴 제조업.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배워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이 막 여러 뭐 AI 로봇이라든지 사이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오히려 이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계를 더 다룰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접 가설이 있습니다. 근접 가설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근접 가설. 조직의 상층부는 해야 될 관리 감독의 일이 모두 기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줄어들고, 밑에 있는 하위층의 경우에는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기술을 도입할 때 오히려 배워야 될 직무작용 요건이 더 다양하고 많아진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최대 대부분의 교수님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다수설의 견해라고 해야 될까요? 다수설의 견해의 경우에는 이 상향가설 입장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깔아주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문제하고 브릿지가 잘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따른 질적 인력 수요 예측 방법. 이렇게 이제 상향 가설로 가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만큼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직무 요건 변화가 수반되는 것만큼 질적인 인력 수요 예측 방법을 조금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 계획의 의의입니다. 인적자원 계획은 현재 시점 또는 미래 시점에 필요한 인원의 수를 예측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쓰셔도 뭐 맞습니다. 여기까지면 또 완벽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부리면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고 예측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인력의 수요 공급 예측에 있어서는 크게 적응 전략과 예측 전략이 있습니다. 적응 전략과 계획 전략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계획 전략을 좀 더 우리 인적자원 관리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획 전략을 좀 더 강조한다는 거죠. 이 중 계획 전략으로서 미래 시점의 인력 필요를 준비해두는 인력 유동 전략으로서 장점은
대외적인 변화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주고 또 미리미리 종업원을 육성 정책, 개발 정책을 한다는 점에서 고용 가능성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실제 예측된 결과와 실제가 다를 경우에는 그로에 따른 위험 비용도 발생한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적응 전략, 예측 전략이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 개념 쓰고 장점 하나, 단점 하나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중에 이제 예측 전략 위주로 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예측 전략의 장점이 적응 전략의 단점, 예측 전략의 단점이 적응 전략의 장점.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기 때문에 예측 전략 위주로 여러분 정리를 잘 해두세요. 자, 기술 발전에 따른 직무작용 요건 변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제가 하얀 가설을 빼먹었어요. 여기 제 그 해설 답안에 하얀 가설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하얀 가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모든 일반적인 내용들이 전부 이제 키오스크나 아니면 이제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직무 요건은 하향한다라는 이제 견해죠. 하얀 가설이 좀 빠졌어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기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따라서 자, 이 내용은 그 2페이지 위에 있는 2번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답안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조금 이런 분이 쫙 연결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산점이 추가될 수가 있겠죠. 이 위에 있는 상계 학설 중에서 기술 발전에 따라 직무 자격 요건도 함께 상향된다는 주장이 많은 편이고 따라서 내 밑에 줄 보세요. 따라서 인적 자원의 능력 등과 같은 질적인 예측 기법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최근에 어떤 기술 발전에 대한 경향이 나와 있죠. 나노, 우주항공, 정보통신기술, AI, 사이버 시스템 등의 발전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위주로 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적 인력 수요 예측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델파이 기법, 시나리오 기법인데요. 우리 교재 답안 작성 연습 교재에 9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델파이 기법, 상향적 예측 기법, 하향적 예측 기법, 그 다음 이제 시나리오 기법, 명목 집단법, 자격 요건 분석 기법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뭘 별표를 쳐드렸냐면은 과거에 델파이 기법하고 시나리오 기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격 요건 분석 기법, 명목 집단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두 개, 시나리오 기법하고 델파이 기법 꼭 외워두세요. 그 종업원의 질적인 예측, 질적인 수요, 필요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질적인 자격 요건을 분석하는 것이 대표적 기법이 델파이 기법과 시나리오 기법이 있습니다. 자, 개념 보겠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익명으로 키워드 서로의 견해에 대하여 자 서면의 피드백, 서면상의 피드백 동그라미 주고받으면서 견해를 수렴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질적인 인력 수요량을 예측하는 기법이 되겠죠. 이 기법의 델파이 기법의 장점은 원거리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의 압박이나 이런 거 없이 전문가의 고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기법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기법의 특징은 우리 교재 100페이지 맨 위에 방가로 5번의 자격 요건 분석 기법과 달라요. 자격 요건 분석 기법은 매우 안정된 경영 환경에서 예측을 하는 기법이지만 시나리오 기법은 불확실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 예측하는 기법을 말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키워드를 보시면 자, 예측을 전담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에서 각종 브레인스토밍 동그라미, 환경 변화 동그라미, 스왓 요인 분석 동그라미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꼭 써주셔야 돼요. 각종 브레인스토밍, 각종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타인의 압력이나 이런 거 배제한 채 마음대로 두뇌 폭풍에 의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 변화 분석, 스왓 요인 분석으로 미래에 나타날 기회, 위협 요인 이런 분석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인력의 질적인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 환경이 불안정하고 복잡할 때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에요. 가용량이 회사 내부에 데리고 있는 당장 쓸 수 있는 종업원의 수가 정말 필요로 하는 필요량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이제 일단 원칙은 뭐야? 원칙은 해고이지만 이거에 대한 대체안으로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급여 삭감이라든지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또 이제 자연 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교수님들이
딱 바라보게, 노무사라는 직업을 바라보게 가장 이게 사건으로 많이 부딪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운사이징 보겠습니다. 다운사이징 구조조정 보시면 자, 2월 1대는 언제나 개념 쓰고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이렇게 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부의 종업원을 퇴직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률적인 준수만 잘한다면 합리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잔류자들의 퇴직자 증후군, 잔류자 증후군이 남아있어서 과연 이제 오래도록 남은 기간 어떻게 기업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잔류자들의 몰입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겠죠. 자, 조기퇴직, 명예퇴직 보겠습니다. 다운사이징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고용관계 종료로 정년 연령 이전에 밑줄 치세요. 정년 연령 이전에 퇴직을 하게 하는 방법을 말해요. 자, 장점으로는 조기퇴직이 명예퇴직이 좀 더 합리적으로 고용관계 종료도 하면서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능한 인재가 나가게 된다. 그레샴의 법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 급여 삭감이라고 하는 거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차감해서 지급을 하는 방법을 말하고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장점은 인력 과잉의 해소 방안으로 좀 더 원만한 노사 간의 합의점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급여 삭감 정책 이후에 퇴직금 설정이라든지 근무 근속기간의 설정이라든지 연차휴가라든지 그 외의 근로조건상의 적용에 있어서 노사 간 합의점이 없으면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자리 나누기. 하나 이상의 정규 근로를 둘 이상의 종업원들이 나누어서 일을 공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력 활용의 유연성, 근무 시간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지만 추후에 예상치 못했던 인건비 지출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연 감원. 기업 구성원들이 자연 감소분, 그러니까 인력 과잉 상태를 상쇄시킨다. 그러니까 자연 감원은 신규 직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감원시키는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노사 간의 불안정, 불만 이런 거 없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제 경직된 신규 인력의 유입에만 조직 활성화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정말 이제 엑기스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으로 목차를 잘 목차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을 살펴보는 문항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